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휴일 다음 날에 월요병 때문에 무게가 더 느껴진 분들, 또 어제 한잔하신 분들은 머리가 좀 찌끈찌끈했었을 거고요. 한편 봄 날씨에 하루 종일 즐거운 분들도 계셨을 것 같네요. 자, 3월의 마지막 주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 봄의 정기를 받아서 좀 즐겁고 화창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이어서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검사 무더기 해고 사태를 놓고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연방검사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법률 고문 출신인 곤잘레스 법무장관을 다음 달 17일 상원 법사위에 출석시켜 무더기 해고 배경과 발언 진위 등을 따진다는 계획인데요. 한편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의 압박 공세가 부시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주문 제작 업체인 루바글리오가 100만 달러 명품 노트북을 선보였습니다. 이 노트북의 세부 성능은 아직까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17인치 와이드 LED 스크린에 높은 해상도를 유지하기 위한 빛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으며 테두리에는 매우 희귀한 빛깔의 다이아몬드가 두 줄로 박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28GB 용량의 SSD, 즉 반도체 저장 장치와 블루레이 드라이브가 내장되어 있고 전원 버튼에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트북 소유자가 아니면 전원을 켜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싸게는 400달러 선까지 쓸만한 노트북 가격이 내려온 세상인데 과연 다이아몬드가 박힌 100만 불짜리 노트북 어떤 사람들에게 팔릴지 관심이 가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가 될까요? 영화배우 겸 감독 워런 비티, 영화배우 잭 니콜슨, 상원의원 존 맥케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70세라는 나이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인 업소버는 어제 미국 유명 인사들의 예를 들며 노년층이 점점 미국의 지배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많은 인구와 경제력 등을 앞세워서 미국 사회를 변모시키고 있다는 게 업서버의 분석인데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내 세상은 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60부터라는 말도 있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꿈을 계속해서 펼치시길 바라면서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시카고를 찾은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의 강연 하이라이트, 그리고 매거진 건강, 그리고 시집 붕정만리를 발간한 분을 만나보는 사람들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네, 입양인 출신으로 워싱턴주 4선 상원의원회까지 당선된 한인 신호범 의원이 지난주 시카고에서 21세기 한민족의 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신 의원이 특별히 우리 매거진 시청자들을 위해서 전하는 인사 말씀, 그리고 강연의 하이라이트를 이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시카고도 미국 안에 있고 여기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니까는 그 형제자매 만나서 반갑고 또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열심히 하시고서 제가 정치인이라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21세기 우리들이 많이 우리 후손들 정계보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를 말씀드리려면 이 지역에서도 정확히도 하셔가지고서 또 정치 양성도 하셔가지고서 후세들의 지도자를 양성하면 아마 좋을까 생각합니다. 또 제 여기서 강연 제목이 또 그였었기 때문에 전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정치인들 좀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있지만은 전 역시 한국인입니다. 보니까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1세들의 생각과 2세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이민 역사, 우리들이 1세, 2세, 3세를 같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1세, 2세, 3세를 같이 경험했거든요. 여기가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 침뱉고 와서 여러분들 보질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30년 전까지라도 여러분들 보면 무서워서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도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왔다가 돌아오는 애들 터져 무서워서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싫어서 미국만 했다. 그러나 그때 텍사스에서 훈련받을 때 차별받던 경험으로서 제가 뭘 결심했냐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그래서 내 자신을 알기를 그때부터 판단했는데 내 자신을 알려면 뿌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운 겁니다. 배우고 나니까 이것이 This is me.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이민생활을 하더라도 이 1번 2세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보다 자기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1세들과 2세들과 같이 화합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87년도에 제가 아주 텔레비를 봤는데 잊지 못할 TV를 봤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여러분 아시죠? 로널드 레이건과 카나다의 수상 브라이언 모호니 두 분이 미국 카나다 경계선에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When Irish are smiling, 거기 아일랜드 민요를 부르면서 악수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말 19세기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로서 노예 곁에 지냈는데 지금 미국 가서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다니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면 뭐냐. 그 악수하는 걸 보고 저는 그 통곡으로 울었습니다. 어떻게 부럽던지요. 언젠가 우리도 그럴 찬스가 있을까. 87년인데 지금은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으면 여전도 나오죠. 흑인도 나오고 유태인도 나옵니다. 21세기는 반드시 누가 우리 한국 사람이 저는 안 돼요. 전 뭐 상상도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 이제 70이 넘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세들, 3세들이 나중에 와서 이런 얼간사람이 여기서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카나다에서 수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 피를 가지는 미국 대통령과 카나다의 수상이 거기 경계에서 악수를 하면서 아리랑을 부를 때 올 것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매거진 건강 시간입니다. 왜 흔히들 인삼은 좋은 약이 되지만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재인 인삼에 대한 정보가 소개됩니다. 왜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피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담한의원 정원조 원장입니다. 가끔 한의원으로 인삼이나 홍삼 혹은 산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전화를 받습니다. 인삼은 어떤 경우에 쓰는 약인지, 인삼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인삼을 쓰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지, 그리고 인삼과 홍삼, 또 인삼과 산삼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대개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영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삼은 생긴 것이 마치 사람처럼 생겼다 해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삼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자라는 산삼을 산삼이라고 부르고 사람이 재배하기 때문에 인삼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인삼을 영어로는 진생이라 부르고 학술명으로는 파낙스 진생이라고 합니다. 이 파낙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모든 병을 다 치료한다 하는 뜻으로서 즉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을 보호하는 한약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삼을 꼽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인삼은 대보원기하고 보비 있기하며 지갈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원기를 크게 보호해주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진액, 즉 호르몬들을 생산해 준다 하는 말입니다. 원기가 없고 피로를 느낄 때에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서 소화력이 부족하고 영양 흡수가 부족할 때에, 기력이 쇠진하거나 노화로 침이 잘 마르고 피부까지 잘 안 좋아질 때에, 정신이 노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때에 이 인삼이 매우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대 과학적으로는 인삼 속에 들어있는 인삼사포닌이라는 물질이 암과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연구 보고됨으로써 이제 인삼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약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효능 효과가 뛰어난 약이라 할지라도 이 인삼은 어느 누가 먹어도 다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질에 따라서 인삼이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삼이 몸에 맞지 않는 체질도 있다는 겁니다.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들이 이 인삼을 계속 먹게 되면 인삼의 열기가 체내에 점차로 쌓여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컨대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얼굴에 여드름 같은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복부에 팽만감을 느끼거나 또는 대소변이 시원스럽게 배출되지 않는 부작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리 인삼이 체질에 안 맞는 사람도 어쩌다가 인삼 한두 뿌리를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삼은 약성이 따뜻하고 독이 없는 약으로 뜨거운 성질의 약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몸에 잘 안 맞는 사람이 먹었다고 해서 즉시 어떤 갑작스러운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계속적으로 많이 복용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어렸을 때 태열로 고생한 병력이 있는 사람이나 몸에 항상 열증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인삼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피부에 두드러기나 열꽃이 잘 솟는 사람, 평소에 혈압이 잘 높아지는 사람, 머리에 열감이 있고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 역시 인삼을 쓰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또한 평소 눈이 잘 충혈되는 사람, 항상 입안이 잘 마르고 갈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가슴에 화증이 잘 미침이 있는 사람,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보다는 냉수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인삼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인삼을 잘못 쓰게 되면 효과는커녕 부작용이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한의학에서 이 인삼에 가장 잘 맞는 체질을 소민 체질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인삼을 쓰면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됩니다. 평소 몸이 차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 소화 기능이 약하고 몸이 마른 편이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 이 소민들 체질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면 체질의학을 전공한 한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홍삼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들 하죠. 시를 쓰는데도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연륜이 쌓일수록 인생의 그 깊은 의미가 더해져서 그 맛이 한층 더 진하고 그윽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직에서 은퇴해서 인생의 여유로움을 느낄 80의 나이에 시인으로 새롭게 등단한 분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람들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집을 내고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어제 출판 기념회를 가지셨다고 그러네요. 예. 말로만 듣던 이 붕정만리란 시집을 마침내 이렇게 손안에 쥐니까 참 푸근한 느낌이 듭니다. 붕정만리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붕왕세에 나르는 여정을 내 걸어온 인생에 빗댄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의 나의 생활을 모두 종합해서 시로 나타냈습니다. 평생 살아오신 길을 아주 시로 이렇게 아름답게 예. 그려내셨나 봐요. 네. 어떤 계기로 시집을 출판하게 되셨습니까? 평소에 제가 늘 시를 쓰는 것에 온몸을 좀 바치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이 사람이 늘 보고 네. 제가 쓰는 시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60년이 되어서 네. 결혼 60년 기념회를 하자. 그게 그냥 결혼 60년을 하면은 밋밋하니까 시를 하나 내시오. 네. 그래서 시집을 내었습니다. 그동안 시를 써 오셨는데 네. 부인의 내조로 그 시를 계속 모아서 이렇게 챙겨 오셨군요. 예. 부인께 여쭤보겠는데요. 해혼 기념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시게 됐는데 그동안 살아오신 그 감회가 이게 참 컸겠습니다. 19살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80이 되니까 60 회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애를 살아올 때 모든 역경도 많았고 뭐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그간테 이민 와서 첫 번이 제일 고생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터전을 잡아가지고 살아나가는 데는 이제 아무 염려가 없이 그래도 생활은 잘 되고 살았습니다. 그러고서 나서 이 양반이 한국에서도 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깜짝 잃어버리고 하나씩 쓰기는 쓰지만 거기에 당 내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가 이제 나이도 80이고 우리가 여기 맨날 시 한 편 내고 그냥 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기쁘겠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 양반이 시를 써서 그래 출판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시를 아주 두 분이서 시같이 삶을 지내오신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심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역시 그러하지만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것을 담겨 있는 것을 이래 털어내놓는 것 그것이 시고 또 제가 LA에서 시상식 때 나의 시에 대한 견해를 말할 때 시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갖고 있는 건데 이 속에서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 시다. 또 나는 시를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은 내 뼈죽의 뼈, 내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80평생을 거의 60년을 같이 해로하신 우리 두 부부를 뵈니까 아주 참 흐뭇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울리는 좋은 시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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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